2부 때 첫 종목은요. 아까 두산 테스나 말씀드렸습니다. 손실 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7747님께서 48,7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48,000원이면은 최근에 뭐 올라가기 전에 아니면 떨어지는 거 보고 약간 이렇게 보름 전에 네. 매수하셨다고 보름 하네요. 전에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48,700원에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겠지만, 두산 테스는 언제 이렇게 떨어졌지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두산 테스나를 몇 번 수익을 보신 이력이 있으시대요. 이번에도 이제는 좀 떨어졌다 싶어서 보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등이 없이 계속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두산 테스나가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중심주가 잘 가면 이 종목도 따라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현재는 업황의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유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는 목표가 54,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잠 보다 보면은 네. 이분들은 종목을 가지고 약간 이 단골 맛집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신 있어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이상하게 이 이 종목과 종목은 나랑 좀 맞아.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더 거기에다 저희가 힘을 좀 더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역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보입니다. 보유. 보유고요.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보입니다. 좋습니다. 둘 분 다 보유. 자, 그럼 박준현 운용역부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 주력 제품 자체가 이제 웨이퍼 테스트 쪽에는 매출 비중이 가장 많거든요. 한 60, 70% 정도 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패키징 테스트 쪽이니까. 후공정 쪽이겠네요. 예, 그렇죠. 테스트라는 것 자체는 이제 후공정 쪽이니까 다만 이제 웨이퍼 짝이 약간 이제 전공정 쪽과 관련된 그 테스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전공정 쪽에 가까운 후공정 테스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두산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예요.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 자체가 안정적이지만은 그보다도 이 회사가 더 실적이 안정적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반도체판이 최악인 상태에서 지금 추정 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영업이익이 그 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분기단 이미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때 보면 평균 1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네. 거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거의 한 600억 정도 예상 실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최대 실적이에요. 2022년도 672억 이후에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 반도체판이 최악인 안 좋은 상태라는 감안한다 한다면. 근데 왜 주가 못 갔냐? 네. 다른 그 적자나는 기업들도 비메어로 쪽 가는 정도는 많이 갔는데 왜 못 갔느냐? 그러네요. 결국은 이거는 두산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그룹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사가 테스나로 머물러 있었으면 저는 주가는 많이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룹 이득이 그룹으로 좀 더 희석돼 버린다고 이렇게는 대그룹적으로 가게 되면 넘어간다? 대체적으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같은 개인 세력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대그룹주 가지고 쉽게 세력들이 경험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약간 세력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아주 더 탄탄한 종목보다는 약간 좀 기업력이 좀 아리송한 기업들까지 끌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너무 투명해요. 실적 자체도 500억, 600억 정도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회사고, 그다음에 부채가 조금 좀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회사가 좀 주가가 밀렸던 부분 자체는 약간의 수급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회사가 신주 인수 건보 물량이 12월 16일 날 220만 주가 상장이 됐어요. 예. 220만 주가 상장됐으니까 그 이후에 220만 주 계속 물량을 좀 일부 물량이 나왔을 수가 있어요. 그 물량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중순부터 좀 시간은 많이 됐지만은 220만 주를 한꺼번에 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영향을 좀 받고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주가는 바닥 나왔습니다. 펀드멘탈을 본다면. 그래서 이거는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로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6만 원, 7, 8천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주당 EPS가 올해 3,400원 정도 좀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영향을 감안한다 한다면 다른 여타 종목들 올라 많이 떴기 때문에 PER 20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6만 8천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두산 그룹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금 좀 낮게 잡는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5만 원 8천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시장 여건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급 자체가 지금
코스피하고도 많이 좀 분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 네. 주가를 조금 낮게 잡아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단 58,000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갈 것 같고요. 58,000원 이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이거든요. 58,000원대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떨어졌기 때문에 비중이 10% 많지가 않네요.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짧게 본다 하더라면 54,500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추가 매수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46,000원대는 바닥이 나왔으니까 네. 이게 주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그런 또 수급적인 부분을 감안해 본다 한다면 46,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는 충분히 저점이니까 비중이 좀 늘려가지고 최소한 48,000원 내지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8,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두산 테스나는 그런 펀더멘털 쪽으로는 돈을 안정적으로 잘 번다니까 예. 중장기로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 오늘 1부 때부터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런 시장의 트렌드, 즉 수급적인 측면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펀더멘털 보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트렌드에 조금 더 무게를 둘까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트렌드죠. 트렌드고요. 펀드멘탈로 본 게 네. 58,000원까지 보는 거는 이미 펀드멘탈로 나왔네요. 길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현재 중장기로. 트렌드로 본다 한다면 수급이 많이 분산된 그런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5만한 이 가격대 정도, 5,6,000원 정도, 5,000원, 4,000원 정도 조금 낮게 잡아야 되는 거고 펀드멘탈을 보면 충분히 실적이 우상향하는 회사니까 58,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아차,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김진환 전문가는 보유입니다. 똑같이 보유인데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석해 보십니까? 네, 두산 테스나는 그러니까 오사트 업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설계, 제조 이제 한 것들을 이제 분량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분량품을 이제 걸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 그런 회사인데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SOC 칩하고 이제 SOC 칩 그다음에 CIS 칩 요 대한 어떤 테스트를 수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SOC 칩은 그러니까 기기의 어떤 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즉 갤럭시 S24에 이번에 엑시노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엑시노스 2400. 그래서 이런 핵심 칩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에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제 CIS 칩인데 이러한 어떤 칩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주 매출처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주 고객사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키운다면서 이제 막대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100조 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3년, 이제 앞으로 향후 3년간 이제 5,700억의 증설 투자를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증설이 또 저희 제조업체들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의 이제 주요 매출처인 삼성의 어떤 이제 발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거기서 어떤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캐파 투자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어떤 성장성은 담보된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 이제 장비 회사로 그러니까 네패스 아크가 있는데요. 장비 투자 회수 기간이 지금 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2년밖에 걸리지 않고 네패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 회수기간 3, 4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런 회사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이 이제 TSMC에 비해서 여기가 거의 과점하고 있는 회사죠. 파운드리 쪽에서. 여기에 이제 비해서 좀 상당히 좀 점유율이 낮은데 이 비메모리 쪽 오사트의 이제 비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오사트 비중이 30% 초중반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사트 이 외주 물량이 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투자를 해서 이제 캐파가 늘려가게 되면 오사트 외주 물량의 증가도 거의 TSMC 정도 비중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지금 10%인데 30%대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한 거를 감안했을 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 미래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삼성 파운드리가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이 테슬라 이런 쪽에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갤럭시 S24의 어떤 특장점 봤을 때 저희 실시간 통역 기능도 있었지만 엑시노스 지난 전작 S23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로 엑시노스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엑시노스 S24에는 이제 엑시노스 2400이 투입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온디바이스 AI의 이제 그 개화가 이제 갤럭시 S24를 통해서 이제 개화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 매출도 이제 상당히 커지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엑시노스에 대한 어떤 뭐 당연히 출하량도 이제 커지겠죠. 갤럭시 S24의 출하량이 커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저도 주가적으로 너무 많이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뭐 좋았습니다만 4분기에는 어떤 재고 조정 문제로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실적 문제도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올해는 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각각 뭐 19에서 19%, 32%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도 뭐 지속적으로 가져갈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라고 제가 정해놓은 것은 제가 차트적으로는 단기 어떤 갭 정도 메꿀 수 있을 정도 그런 게 그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통 중장기 투자하겠다고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락이 나오면은 팔고 싶기도 하고 이걸 끌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 목표가 5만 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매수가보다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을 이제 채우고 이제 그 위로 이제 더 올라간다면 60일선 정도, 즉 5만 5천 원까지 중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 온디바이스에 관련해서 막 리노공업도 그렇고 제주 반도체 많이 갈 때 두산 테스나가 좀 많이 좀 못 갔거든요. 또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많이 좀 달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차라리 제주 반도체 내렸을 때 오늘 뭐 상당히 다시 또 반등이 나왔었는데 대장주의 반등을 보시는 게 낫지 두산 테스나 내렸다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요. 업계의 어떤 주도 섹터의 대장주를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종목을 고를 때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더 대응하시기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께서 두산 테스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력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우선 중장기도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이시니까 참고하시고요.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목표가 58,000원, 손절가 42,000원이고요. 김진환 전문가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 42,000원 제시합니다.